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지역 곳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권자들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인물을 뽑아야 한다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개표 결과는 오늘 자정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8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제9회 지방선거 투표가 마무리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부터 지방의원까지 민주당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지 아니면 소수 정당과 무소속이 진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가운데 어느 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할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치러진 군산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드러난 내부 계파 갈등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경쟁을 벌인 조국혁신당이 어떤 결과를 낼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투표장으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유권자들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인물을 뽑아야 한다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3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된 6.3 지방선거. 익산 80곳과 군산 74곳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청년 유권자들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선택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익산시랑 전북이 좀 잘 활성화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문화 관광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부산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좀 그런 취업 관련된 지원 정책들이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부터 생애 첫 투표에 나선 유권자까지 각자의 바람을 담아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애기 그 도서관 같은 것도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것도 되게 크고 새 물건도 엄청 많고 되게 혜택 같은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좀 알아봤을 때 상대적으로 약간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저도 교육에 있어서 저희 아들이 이제 그런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유아 쪽으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선거 이후에도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 갈망을 했는데 다 공약하는 거하고 틀리게 딱 당선되면 다 무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하러 왔습니다. 이번 9대 지방선거 도내 유권자는 150만 9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35.05%인 52만 9천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전북 지역의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일 오후 6시 투표가 끝나면 익산은 실내체육관, 군산은 월명체육관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됩니다. 개표 결과는 오후 7시 30분부터 공개되기 시작해 밤 12시쯤이 되어서야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앞으로 4년을 책임질 지역 일꾼을 뽑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KCN 금강방송은 지방선거 개표 방송을 통해 실시간 개표 현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과 관련한 정정 공고문이 군산 지역 모든 투표소에 게시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주현 군산시장 후보 측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31일 김 후보의 선거 공고물에 기재된 재산 신고 내용 일부가 잘못됐다며 정정 공고 게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잘못 기재됐음을 알리는 정정 공고문이 군산 74개 투표소에 각 5부씩 모두 370부 게시됐습니다. 익산 지역 투표소에서 소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32분쯤 영등동의 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상황이 마무리돼 신고가 취소되면서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투표일인 오늘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선거 전반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됐음에도 투표 당일인 오늘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정읍시 수성동 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A 후보의 선거 포스터를 부착한 채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남원에서는 특정 후보의 유세 차량이 아침부터 도로를 달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부착된 포스터를 제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민주당이 무소속 김관영 도지사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어제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무소속 출마는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한 것이라는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전북 도민의 선택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익산 8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제9회 지방선거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투표함 뚜껑을 열어 개표가 진행돼 민심의 향방이 드러날 텐데요. 시장부터 지방의원까지 민주당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지 아니면 민주당 견제를 외치는 소수정당과 무소속 등이 진출해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가져올지가 주목됩니다. 또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가운데 어느 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할지 관심입니다. 익산 지방선거는 큰 틀로 볼 때 민주당 원팀과 탈민주당 구도로 치러졌습니다. 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최정호 후보는 집권 여당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원팀이 돼서 하나로 돼서 우리 익산 발전에 원팀으로 매진할 때만이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익산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팀이 되어야 됩니다. 조국혁신당 이명택 후보와 무소속 박경철, 황세현 후보는 탈민주당을 외쳤습니다. 정치 다양성을 확보해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산이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변화에 둔감한 관료 출신의 정치인보다는 지역에서 꾸준히 시민들 속에서 검증받아온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지방의회에서 민주당 입지는 견고한 상황. 도의원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인물난을 겪으며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익산은 5개 선거구로 늘어났음에도 민주당 후보들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소수정당과 무소속은 9개 선거구로 늘어난 시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6명의 후보를 출전시켰고 진보당은 손진영 후보가 나섰습니다. 무소속은 시의원 출신인 손문선 후보 등이 민주당 후보와 겨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 왜 정당 공천제가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정당만 전부 다 시장부터 시의원까지 현재 행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견제 내용이 많이 빠지고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소속이든 소수정당이든 다른 정당이든 다양하게 들어가서 3명을 뽑는 익산시의회 비례대표를 놓고 정당 간 경쟁 구도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을 빼고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진검승부를 펼치는 정당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은 익산에서 2자릿수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출해왔지만 이번엔 윤석열 탄핵 여파로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익산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등 첫 시의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년의 대변인 역할입니다. 제가 익산에서 청년으로 살면서 제가 느낀 어려움과 역경이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기존 정치인분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새로운 아예 때묻지 않은 저 같은 정치인들이 새로 나와서 오히려 더 가깝고 더 빠르게 새롭게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개표가 진행되면서 민심의 향방이 드러날 익산 지방선거.
민주당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지, 민주당 견제를 외쳐온 소수정당과 무소속 등이 유권자 선택을 받았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장 선거가 민주당 경선에서 내부 개파 경쟁, 본선거에서는 후보의 재산 신고 문제가 겹치면서 막판까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의 약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2년 뒤 총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군산. 시장 선거에는 10명 안팎의 후보가 출마하며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김재준 후보와 김영일 후보의 맞대결을 넘어 김의겸계와 신영대계의 세력 대결로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재준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면서 김의겸, 김재준 연대가 본격화됐습니다. 군산의 변화는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저 김재준은 군산에서 태어나 넓은 세상에서 경험을 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내 계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 시의원 후보 상당수가 신영대계로 분류되면서 선거 이후 원팀 체제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선거 막판에는 김재준 후보의 재산 신고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주연 후보는 김 후보가 재산 일부를 누락하고 허위로 신고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김 후보의 재산 신고액은 정정을 거쳐 1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하루 전 재산 신고 내용 일부에 오류가 있었다며 지역 투표소에 정정 공고문을 게시했고, 이 후보 측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군산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관위에 신고했고 이의 신청도 했으며 김재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약진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한 피로감과 재선거, 책임론 등을 발판으로 지지세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시의원 비례대표 의석 확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시의원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 2석, 국민의힘 1석 구도였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신 조국혁신당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우세를 보여온 군산 정치 지형, 2년 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권력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이른 더위가 시작돼 온열 질환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작년 여름의 경우 도내에서 24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이 중 1명이 숨졌습니다. 이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도내 공공시설이나 마을회관 등 6천여 곳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집중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건설업과 제조업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시원한 물 제공과 냉방장치 설치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입니다. 특히 다음 달 15일부터는 본격적인 감독 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가 최대치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소비자 물가지수는 120.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3.5%가 오른 것으로 3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주요 품목의 상승률을 보면 경유 34.2%, 휘발유 23.7%, 쌀 17.1%, 돼지고기 5.4% 등입니다.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69.7%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1년 전보다 8.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457명 중 19%인 87명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찰이 여름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5년간 6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다른 달보다 평균 33.8%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와 화물차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공모에 전북자치도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억 원이 투입되는 생산장비의 산학연 협력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이 도내에서 추진됩니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전북형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과 탄소융 복합기술 연계 실증 등에 나서게 됩니다. 전북자치도가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완주 장선천과 괴목동천 재해복구 현장 등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장마철 안전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또 하천 범람 위험을 높이는 지작물 철거와 취약구간 보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익산 망성면 등지의 시설 원예 단지와 배수장, 재수문 공사 현장도 신속한 사업 추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제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와 지자체가 산업 전반의 구조와 고용, 생산, 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5년마다 진행되는 국가통계조사이며 이번에 도내에선 25만 개 사업체 가운데 14만여 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항목엔 인공지능과 로봇 활용, 무인 매장 운영 등 산업 환경의 변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농협의 도내 전체 지점이 무더위 쉼터로 제공됩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9월 말까지 52개 영업점에 생수와 얼음물을 비치하는 등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위를 피하려는 도민들은 농협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군산에 문을 여는 특수학교의 이름이 확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새학기부터 운영되는 군산 지역 특수학교의 이름은 군산 지음학교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검토와 도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군산 지음학교는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6도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